하여튼 다음 소식은 장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믿었던 사람한테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간 같이 살았던 배우자의 모든 것이 허상,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바로 사랑의 감정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를 속이고 있는 결혼 실태 긴급 취재했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게 만든 치명적인 거짓말. 그로 인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저희 애기 밑으로 둘이 더 있었거든요. 제가 난 아이가 아닌데 저희 집이 29층이었거든요. 난간이 제 허리까지 와요. 거의 한 달 동안 그 난간에서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사랑이라는 믿음 아래 숨겨져 있던 속임수. 그 무서운 실태를 진단합니다. 애정남이 더 디테일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 다 하면 더 이상 사기 결혼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남자분들 어머니의 성격 공개합니다. 본인의 숨겨져 있는 성격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자기 뭐 필요하다고 하더니 자기 필요 없는 알고봤더니 말단 직원이었어요. 이것도 완전 속았어요. 사기당하면 나죠. 자기가 엄청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고.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제 집사람 말을 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속았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재 그 남성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그 사람 반지거든요. 의미 있는 반지라고 소중한 거라고 저한테 갖고 있으라고. 완벽한 부부였죠. 제가 이제 낙태도 4번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그런 말과 믿음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낙태를 한 거였죠. 형편이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의 말 한마디를 믿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국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하고 나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계속 한 집에 있으니까 저희는 뭐 이게 한 달 후에 하건 2개월 후에 하건 1년 후에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들.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5월 초에 저보고 파타야를 갔다 오래요. 혼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딱 집을 들어오니까 집이 싹 비어져 있는 거예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저의 8년이라는 그 생활이. 저희 집이 29층이었거든요. 난간이 제 허리까지 와요. 거의 한 달 동안 그 난간에서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그녀에겐 이제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제작진은 결혼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그들. 굳게 믿었던 남편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저에게 신분 이름과 나이를 다 속였고요. 그리고 직업이나 뭐 직업도 무직인 상태였는데 자기가 자영업 사업을 한다, 몇 군데 사업을 한다, 여기 뭐 집도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도 전혀 없었고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기소준비 상태였어요. 사기죄로. 아내의 카드로 대출을 받으며 도박을 일삼은 남편. 이때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계속 저한테 협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폭력도 되게 많이 해주고 저희 집에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실까, 부모님들 뭐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자기가 뭐 칼로 찔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협박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했는데요.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모든 생활이 다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는 사기처럼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죠. 다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고, 다 지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싶어요. 남편의 거짓말에 인생의 한 부분을 모조리 잃어버린 그녀.
하지만 이것은 그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그 결혼의 조건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가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상담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혼인 조건 속임을 이유로 이혼을 상담한 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약 7.5배 더 많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참혹한 결과를 부른 사건. 처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남편에게 그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그 목졸라 살해해서 암매장한 살인 사건입니다. 결혼한 지 5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일어난 비극.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경주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은 겁니다. 범행 후 아내의 신용카드로 태연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한 피의자.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결혼 전 아내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서초동 법조계의 아들이다, 집안이다. 또 대학은 뭐 K대학을 나왔다. 또 결혼하게 되면은 뭐 아파트 몇 억짜리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그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살다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거짓말로 판명이 나서 그렇게. 남편의 속임수에 속아 발생한 끔찍한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상대방의 조건만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사회. 그렇다면 결혼을 선택할 때 1순위로 뽑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격? 네. 야, 외모에 왜 없어? 거짓말이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능력이요. 능력 있으면 외모도 바꿀 수 있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배경이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저랑 같은 배경이어야 같이 말이 통하니까. 그 결과 남녀 모두 성격과 능력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직업과 학력을 통한 능력이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는데요. 학력과 각종 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직접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졸업증명서예요? 아니면 졸업장이에요? 졸업증명서요. 일단 가격은 30이고요. 이런 증명서는 학교명, 학년, 졸업년 정하셔가지고 신청을 넣어주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나 문자 한 통이면 쉽게 가능한 증명서 위조. 각종 증명서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제작진은 실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사갖고 저인 척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제 신분증 제시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 땅땅땅 받아갖고 나오고 나서 구청에 신고하고. 어떻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애기 유치원 보내려고 건강보험증 재발급 받았는데 애가 거기 둘이나 다 발라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애기 밑으로 둘이 더 있었거든요. 제가 난 아이가 아닌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을 당한 그녀. 원인은 바로 시댁과의 갈등. 의사면허를 얻고 싶었대요. 의사면허. 네가 아니었으면은 난 의사면허를 받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며느리하고는 틀린 거죠. 며느리 3위. 저는 교사였고 걔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의사였고.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잠시 남편과 떨어져 지낸 그녀. 하지만 남편은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같이 나들이 나가고 가고. 이때가 저희 애기가 이제 둘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애기는 태어났었지요. 태어난 한 2달 정도 됐을 때죠. 저희 애기 돌케이크하고 돌떡 갖고 걔네 집에 갔었대요. 정말 그야말로 이중생활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꿔온 그녀. 이제 그녀는 지난 시간을 악몽으로 기억합니다.
혼인 전에 정확하게 뭐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학력에 대한 확인이나 그런 것들은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에만 치우쳐 진정한 내면 들여다보기를 간구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이네요. 드라마가 아니고. 참 뭐 죄를 논하고 따지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흘러간 시간이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고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함께 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뭐 회복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명한 만남 또 선택